우리만 이런 건 아니고요. 아시아장 둘러보니 항생, 니케이 다 1% 이상 빠집니다. 그런데 그 속도감이 굉장히 또 빠르게 한 1시부터 낙폭을 키워가는 코스닥, 그리고 다시 한번 2시경 3시 다가서면서 코스피가 2,500선을 깨는 이 흐름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지 전략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두 프로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오후장의 이 변동성, 이건희 부장님, 지금 장중 2,500선을 깨고 다시 지킵니다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장중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이미 1시 구간에 장중 저점을 깨고 낙폭을 계속 키웠거든요. 금리 경계감이라고 봐야 돼요? 또 다른 이유를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뭐 지금 미국 시장도 보면 이제 빠진 이유를 보면 어제 조금 의미 있게 어제 빠졌죠. 근데 그동안 잘 버티다가 네. 미국 딱 연고점을 앞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고점에서는 항상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과도한 베팅이 너무 과도했다는 판단이 좀 나오고. 항상 또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뭐 클로징하는 여러 이제 펀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팔고 가자라고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FOMC도 사실은 별 기대감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도 보면 11월 달에 상승을 좀 많이 했죠.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서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 우리는 빠진 거 이제 한 2270대까지 빠졌던 부분들을 돌리는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우리 코스피 지수도 지금 딱 걸리는 선이 어디냐면 120일 이평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 저항을 받고 있고 거기 부딪히면서 계속 지금 오늘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수준이 한 2,520 정도? 2,520 정도 수준 되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한번 튀어 오르다가 그 다음날 다시 빼는. 그래서 이번 주는 내내 이제 그 밑으로 좀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장인데 어제 또 마침 또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또 이제 특히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는데 뭐 항상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더 큰 거는 뭐 예전부터 그랬고요. 시총이 작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게 업황이 뭐 갑자기 하루 사이에 반도체가 망할 것처럼 뭐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주가가 좀 쉴 자리에서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하반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다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내년에 만들 HBM 다 팔렸다는 거 이미 시장에 다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상의 뭐가 나와야지 사실 확인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조금 뭐 숫자보다는 빨리 당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를 더 끌어올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내년이 접어들면서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바이오도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지금 폐렴 관련돼서도 올라오지만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소형 성장주들, 중소형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당분간은 중소형주 중심의 이제 종목 장세가 한 1월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랑 우리랑 위치가 다르잖아요, 부장님. 미국은 이제 다우라든지 이미 연고점을 뚫어놓은 쪽도 있었고 연고점 바로 목전에서 이제 꺾였다면 우리는 저점에서 이제 막 10% 올라왔는데 이걸 같이 보는 게 맞나? 커플링 될 땐 참 억울하고 야속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희 부장님 반도체 쪽 조정받지만 조정받는 자리에서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 주도주라든지 다시 지수를 이끌고 갈 섹터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뭐 큰 섹터로 이끌고 갈 때는 사실은 반도체밖에 없죠. 내년에 뭐 딱히 보이는 거는 반도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는 얼마나 또 이제 전방 산업이 좋아지느냐, 차가 얼마나 팔리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 올해는 실적이 좀 좋았지만 내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왜 미국은 전고점, 한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쉬는 건데 우리는 이제 반등했다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요.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좋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1%대입니다. 예, 당연히 그러면 제자리 걸음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침을 알려주셨고요. 위치 자체가 경제성장 위치도 약간 다르다라는 측면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오늘 하락의 원인을 지금 이건희 부장께서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종효 이사께도 여쭤볼게요. 낙폭을 키우면서 빠지는 이 흐름이 그냥 아시아장, 미국장 우리 다 같이 커플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의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수급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 시장의 최근의 수급은 뭐 거의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프로그램 매물이 조금만 나오면 뭐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약해진 상황인데 오늘 장의 특징은 특히 오후장에서 외국인들 매물이 확대되고 네. 있는 모습이죠. 특히 대형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프로그램 매수는 비교적 강하게 되돌리면서 지금 뭐 기관이 일단 매도의 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가 오히려 시간이 2시 넘어가면서부터는 기관도 또 매물이 같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낙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 자체가 강인하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만의 수급으로 버티기는 좀 어려운 장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도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건 뭐 누가 뭐래도 기관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 수는 꽤 많았는데 시가총액 1, 2위가 강하게 버티면서 지수는 뭐 강하게 버텨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시장의 질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양상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뭐 미국 시장의 영향도 있을 거고 이런 수급적인 영향에다가 그다음에 뭐 4분기 실적이 그렇게 크게 뭐 도움닫게 할 만한 그런 요소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도 오른 게 없을 뿐이지 뭐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 지수는 2,500선 중심으로 스윙하고 있고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처럼 뭐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양시장 모두 뭐 종목 장세 전개되고 있고 대형주의 수급이 조금 밀리면 지수가 밀리는 대형주에 또 수급이 들어오면 또 지수가 소폭 반등하는 그 정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복합적인 이유라고 하셨고 또 올라온 종목들 안에서 조정이야 건강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장중의 낙폭 수준을 보면 어제 급등했다가 갑자기 또 낙폭을 만회하는 SNS텍이라든지 오늘 다시금 또 6%까지 빠지고 또 포스코 퓨처엠도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빠지고 이런 상승폭과 하락폭에 좀 자극적인 흐름 자체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응도 어렵고. 그만큼 이제 시장의 수급이 얇아진 거죠. 그러니까 소량의 매수 유입과 매도 유입만으로도 주가의 등락폭이 커지는 양상이죠. 뭔가 펀더멘탈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죠. 2차 전지가 뭐 하루 만에 크게 뭐가 바뀌었겠습니까? 에코프로비엠의 뭐 수주 소식이 나온 것도 뭐 물론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이미 장기 밸류에는 반영돼 있던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에코프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자꾸 우기시지만 벌써 예전에 나왔던 뉴스고 그 뉴스가 불확실해졌다가 확정된 것이 호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혀 없던 게 새로 생긴 건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호재이기는 하나 이미 이 뉴스는 꽤 오래전부터 나와 있던 이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물론 안 나온 것보다 나온 게 당연히 호재라는 것에 있어서는 뭐 추호의 의심도 없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SNS텍하고 FST의 핵심 포인트는 밸류입니다. 이 두 종목이 퀼도 통과 안 했는데 삼성에 납품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우스운 얘기죠. 그러니까 어저께 나왔던 미쓰유학의 공급 얘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어차피 그쪽에 펠리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미쓰유학을 제외하면 전 세계 아무 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길을 쓰고 FST와 SNS텍과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세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 90% 이상의 퀼을 통과할 정도의 품질을 삼성 어디도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쓰유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 반영되면서 SNS텍의 뭐 주가 밸류가 워낙 높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악재가 나오면 저가 매수는 사라진 가운데 매물을 받는 과정에서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쨌든 내년에도 고금리가 이어지니까 고밸류 종목군들은 악재 나올 때는 언제든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사라지면서 공매도 사라진 만큼 매수도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장 수급은 대형주 중심으로는 가벼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타 그리고 테마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요즘 종목 장세 그 안에서의 소용돌이가 속도감 있게 갑니다. 지금 수급이 얇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오늘 이런 장에서 산 종목을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 상위 네이버, 기아, KT 이런 종목들을 담았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리노공업, 에코프로를 그 안에서도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대형주 안에서는 반도체를 담지도 않았고 굉장히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이나 또 낙폭 과대한 네이버, 카카오를 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도주가 없나?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 테마도 굉장히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투자보다는 계속 단기 트레이딩의 기회만 보는 게 맞는지 김 이사님? 네,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겠죠. 내가 트레이딩을 잘한다. 또 트레이딩을 참여라도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시장보다 추가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리스크를 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그게 맞든 틀리든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뭐 저는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지수의 레벨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가 내년에 좋아진다라고 하는 큰 펀더멘털의 방향이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 뭐 굳이 트레이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트레이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신다면 지금은 트레이딩밖에는 답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거두기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뭐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5% 이상 떠서 시작하는 종목이 많고 그다음에 종가로 봤을 때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오히려 시초가 대비 밀리는 종목도 꽤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누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가에 내일 뭐가 움직일지를 미리 예측해서 강하게 사지 않는 이상 참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보다는 트레이딩을 좀 자제하는 지금 어쨌든 지수 레벨이 크게 바뀔 만한 그런 방향성을 보일 만한 시점은 아니라는 점에서 뭐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조정 시에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 그게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종목군들을 저점에서 담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어렵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했지만 금리 인하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금, 비트코인 이쪽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이 부장님. 그러면서 코인이 41,000달러까지 비트코인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양시장 합쳐서 한 600개 상승하고 있는데 STO, 코인, 뭐 요소수, 양자컴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대체 투자라는 비트코인의 키워드를 본다면 이쪽으로는 기회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 지금 STO 관련한 종목들이 윗골이 강하게 달리면서 다 지금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는 분위기거든요. 큰 맥락에서는 STO도 비트코인의 물결을 따라간다고 볼 텐데 비트코인 관련주, STO까지 의견 좀 주세요. 일단 비트코인 관련주, 뭐 비트코인은 지금 뭐 반감기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금 가격 상승처럼 이제 달러 가격이 이제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떨어지면서 오히려 또 이제 수요가 조금 더 몰리는 모습.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가상화폐들은 한번 추세를 타면 좀 강하게 그 흐름이 좀 나오는 상황이 좀 연출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일단은 가상화폐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뭐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또 이제 이 관련 종목들을 뭐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씀드리는 거지만 관련 종목보다는 그냥 가상화폐를 직접 하시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위험을 감수해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오히려 이거 가상화폐 관련주보다는 STO 관련주들이 이제 오히려 더 강했죠.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서울 옥션이라든지 K 옥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사실은 STO 시장은 이제 개화 기대감이 반영됐죠. 이제 그래서 좀 최근에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 이제 샌드박스 규제를 해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법제안은 아직 좀 남아 있는데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주면서 좀 빨리 열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열렸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IP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 나도 할 수 있어, 뭐 STO 나도 할 수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STO로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요. 생각해 보시면 뭐 가상자산 10억짜리 갖고 있어서 이거를 뭐 상장시킨 다음에 수수료 받아봐야 1%인데 1% 가지고 돈이 얼마 안 되죠. 1,0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안하면 여전히 좀 그 안에서
구체적인 종목들을 좀 고르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단기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서울옥션이나 K옥션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쵸. 조금 조정 이후에 좀 보셔도 뭐 충분히 아직 이거는 살아있는 테마일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테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감기요. 이 폐렴이 확산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저희가 이야기 들었는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세 분출이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진단키트 쪽으로 더 매기가 쏠려요. 녹십자 MS도 지금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이고요. 수젠텍 이쪽은 오전부터 강했죠. 살짝 빠지다가 다시 키웁니다. 아, 녹십자 MS도 지금 상한가 들어가네요. 신풍제약 우선주까지. 이쪽으로 기회 얼마나 더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건 뭐 순환매 이상으로 보긴 힘들지 않나요? 지금의 뭐 중국 폐렴이 이런 도구를 통해서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확산 속도도 워낙 빠른 뭐 상황이어서 그렇죠. 이걸 뭐 미리 막는 방법이 이런 도구들도 아닐 텐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이 겨울이 이제 깊어지면서 이 코로나가 지금 그 재순환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기대감을 일부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이런 종목군들은 나름 테마 트레이딩으로서는 저도 조금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이고 단기 트레이딩에 실패했을 때는 빠른 손절매라든지 아니면 빠르게 뭔가 끊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구간이니까 또 주가가 뭐 이틀 새 또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추격하는 것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더 지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큰 그림에서 보면 오히려 만약에 이게 정말 단순한 어떤 흐름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확산되는 흐름이다 라고 본다면 머크나 모더나를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 과거에 이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생각해보고 최근 지수 강세에 오히려 신저점을 기록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이게 전 세계적인 뭔가 다시 유행의 흐름이고 병증이 늘어나는 단계로 본다면 네. 아마도 그쪽에서 변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원래부터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백신들이 네. 좀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네. 대형주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머크 또 폐렴구균 백신 내년에 등장한다고 하거든요. 이쪽 그 다음 순까지의 기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만 짧게 드릴게요. 이건희 부장님, CJ요. 왜 이렇게 강한가요? 올리브영 효과인지 직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CJ 관련돼서는 CJ 대한통운 요즘에 굉장히 강했고. 핫하게 움직이죠. 이제 자회사들이 이제 ENM도 좋아져.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제 관련 회사들이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제 지주사 입장에서는 뭐 배당 수익이 더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네. 이제 CJ가 사실은 갖고 있는 포트라는 게 먹고 마시고 놀고 유통하고 이건데 네. 이쪽이 사실은 코로나 때 굉장히 안 좋았었죠.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핫한 게 이제 이 중국 관련돼서 알리익스프레스 이쪽에서 이제 뭐 물류 담당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네. 이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일단 뭐 지금 흐름은 일단 주가가 CJ는 뭐 CJ나 CJ 대한통운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일봉을 보면 네. 저희 주봉 월봉 펼쳐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제자리 돌아서고 찾기 있다. 정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전히 룸은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J까지 의견 함께했습니다. 두 프로와는 인사 나눌게요. 김종효 이사, 이건희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